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배상금 지연이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공연인 플라잉이 터키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세계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이번에는 배상금 지연이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돌아갈 뻔한 지연이자의 절반을 법원이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대구의 한 은행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88억 원이나 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의 지연 이자를 두고 법원이 지난 5월 소송 담당 변호사가 갖고 있던 이 돈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금을 어떤 특정 변호사가 예금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오면 법대로 하라. 그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끄어야 됩니까? 지난 2011년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국가 배상금만 511억 원. 이 중 15%인 77억 원과 함께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생긴 지연이자 288억 원까지 모두 최모 변호사가 받아간 상태입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당연히 주민들의 몫인 지연이자나 또 지연이자의 지연이자도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정당한 법원의 가집행 명령을 어기고 지금 3, 4개월 동안 계속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상당수 주민들이 아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고 이미 받은 주민들도 각종 공제 등을 통해 반환 금액의 상당 부분이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우려한 고객인 최 변호사의 편에 서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는데 집단 행동이 시작되자 해당 은행은 부랴부랴 지연이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가 틀리니까 입금 안 돼서 500명인데 그거는 변호사 옛날에 다니던 변호사였잖아요. 네. 변호사도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불러가라 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입금 안 돼서 지금 다 넣어준 중이에요. 대를 이어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변호사와의 배상금 싸움에 휘말려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울산시 등 동해안 3개 지자체가 오늘 포항에서 상생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클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는 450여 종의 어류 외에도 국내 30년 사용 분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심층수 등 해양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기에다 전국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원전과 철강, 조선 등 중화학 산업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투자는 서남해안 중심의 L자 전략에 밀려 동해를 아우르는 U자 전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강원도, 울산시 등 동해안 3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포항에 모여 신동해안 상생발전 선포식을 갖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해양 자원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신해양 산업의 가치 창출과 창조 경제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 신동해안 발전을 위한 6개 추진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해양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과 환동의 항만 물류, 해양 관광 산업, 원자력 그린 에너지,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탄력을 받고 지역 개발 또 해양 개발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해양에 대한 바다 시대를 목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신동해안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동해안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3개 시도는 앞으로 환동해 경제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서울 본점 시대를 32년 만에 마감하고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 통계,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보는데 대구 혁신도시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입주하고 내년까지 이전 대상 기관 11개 가운데 10개가 청사 준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학부과정 신입생을 뽑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0명 모집에 1,815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형별로는 미래 브레인 추천 전형이 12대 1, 미래 브레인 일반 전형 1이 8대 1이었고 고등학교 지역별 지원 현황은 대구 경북이 18%, 수도권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에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발표할 계획인데 학부 과정은 무학과 단일 학부로 운영됩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이른바 도시 농부가 느는 등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농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실 탁자 아래로 들어온 텃밭. 공기 정화 식물은 거실 벽에 매달렸습니다. 수직 정원은 자투리 공간 활용에 안성맞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빗물을 재활용한 텃밭에 이르기까지 도시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저희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게 참 많아서 구경거리가 참 많네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취미생활 겸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2월 농림부 공모를 통해 대구시가 유치한 이 박람회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원이나 옥상 농장, 아파트 농장, 국내외 텃밭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텃밭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와 경진대회, 학술대회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7년까지 시민의 10%를 농민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나아가서는 푸르고 건강한 도시 환경,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기온도 여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다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시민들의 힐링 산업이기도 합니다. 각종 단체들과 함께 도시농업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이곳 대구자연과학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공연인 플라잉이 터키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플라잉의 세계 진출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현지에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람객들이 공연 30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공연 시작과 함께 이곳 저곳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비보잉 등을 혼합한 다양한 볼거리가 공연 곳곳에 배치되다 보니 관람객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En çok beğendiğim sahne akrobatik hareketleriydi. Çok hoştu. Aynı zamanda hani hareketleri çok zor olmasına rağmen hep güler yüzlerdi. O yüzden bu çok daha hoştu. 정말 재밌어요. 다양한 퍼포먼스를 함께하면서 속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Çok heyecanlandım. Sahneye çağrıldığımda çok heyecanlandım. Gerçekten benim için çok özel bir an oldu. Çok teşekkür ediyorum tekrar. 특히 관객들의 기립박수까지 이끌어내는 등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Birkaç defa daha gelebilirim yani o kadar eğlendim. Çok güzeldi.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교두보인 터키에서 이 같은 반응은 플라잉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보시는 것처럼 플라잉의 진한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가 유력한 인사가 설 명절 금품을 돌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북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측은 경북 지역 군수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 인사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쇠고기를 돌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안동 사과와 산약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주문이 많아서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동안동 농협에 밀려든 주문은 사과 선물 세트 2만 5천 상자와 TV 홈쇼핑 물량 2만 상자 등 모두 4만 5천 상자, 20억 원어치의 물량입니다. 작년 추석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기업 주문량이 많았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8천 상자, 롯데백화점 2천 상자, CJ그룹이 1,000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도매시장 물량까지 이번 주말까지 포장해야 하는 물량만 2만 5천 상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차별화된 고객을 지향하는 어떤 이미지 제고와 안동사과 생산 농가가 정성을 다하는 어떤 모습, 이런 가치가 부합되어서 이렇게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안동 농협은 추석 주문에 밀려 TV 홈쇼핑에서 주문한 2만 상자는 부득이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작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하루에 3, 40명 정도 작업 인부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 야간 작업까지 병행을 해도 주문받을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해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앞서 안동 사냥을 생산하는 지역 12개 업체도 지난달 하순 TV 홈쇼핑을 통해 12,000세트 7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산약과 사과를 앞세운 안동 지역 농특산물이 명절 대목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닐슨 코리아가 대구와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2만 5천 원 늘어난 25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1만 7천 원으로 예상해 지난해보다 2만 원 줄었지만 5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10만 3천 원이 증가한 46만 4천 원이라고 답해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 매장에 과대 포장 집중 점검에 나서 주류와 화장품, 신변자파, 건강보조식품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대구시는 기준을 어긴 업체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을 계획인데 검사 성적서를 내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시 의회에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구시 예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시 예산 시민이 묻는다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13 대구 패션페어가 오늘 막이 올라 엑스코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센터 세 곳에서 170여 개 패션 관련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에는 패션 축제 공간도 마련됐고 수출 상담회, 투자 설명회, 세미나도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천연염색 체험 행사와 헌옷 기부 행사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전시회인 2013 대구 경양 하우징 페어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전원주택과 바닥재, 가구, 조경시설물 등 50개 부문에 걸친 전시회가 펼쳐지고 생활용품 특별관도 열립니다. 일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와 디자인 소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소년원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입지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행정조직 개편과 유아교육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학교운동장 시설의 안전대책을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88고속도로 성산나들목과 고령나들목 중간 지점에서 5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트레일러가 정면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맞은편 트레일러와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2013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구 달서구가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지역 맞춤형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달성군도 사회적 경제 리버 힐링센터 조성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6.25 전쟁 중 한국군 단독작전으로 첫 승전을 기록한 상주 화령장 전투 기념 행사가 제50보병사단 주관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학생과 참전용사 200여 명이 참가하는 화령장지구 전투 상기 걷기 대회가 열렸고 내일은 기념 행사와 축하 행사가 이어집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